우선 지난 시간에는 영상 편집을 하기 전에 가장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필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 이 픽셀이라는 거, 픽셀은 이제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고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고화질 이미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해상도라는 건 이제 비디오의 규격, 이제 비디오의 사이즈로서 가로와 세로의 픽셀 개수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표가 하나가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있죠. 여기가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상 규격이고요. Full HD라고 해서 1920에 1080, 가로가 1920개의 픽셀, 세로는 1080개의 픽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던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던 이 사이즈는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요것보다 떨어지는 거는 비추천 드리고요. 풀 HD 조금 더 기종이 좋으시면 4K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편집을 하시기 전에 폴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프리미어 프로는 원본 영상이랑 이미지, 음원 파일 이런 것들을 함께 저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항상 폴더 안에다가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 경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프로젝트 파일 만들기 같은 부분은 오늘 다시 한번 2주차 강의를 열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은 다시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중 언어 설정하는 거, 요거는 선택 사항이었는데 간혹 이제 한글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영문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중 언어를 설정하시면 한글판이랑 영문판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켜서 작업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상단에 메뉴바가 있고 그 아래에는 작업 영역,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작업 순서는 이제 프로젝트 패널, 그리고 소스 모니터, 타임라인,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 순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시퀀스 만드는 거, 시퀀스는 프리미어 프로의 도화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최종 출력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혹은 유튜브에 올리거나 뭐 유튜브 쇼츠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타임 코드라는 거, 프리미어 프로 내에서 내 영상이 몇 분짜리고 지금 몇 초 몇 프레임인지 이런 거를 볼 때 읽는 방법인데요. 이제 맨 끝에가 초가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거. 그래서 프레임이 만약에 29.97로 만들었다 하면 29 다음에는 30이 아니라 1초로 넘어간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상을 불러오는 4가지 방법. 이렇게까지 또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지금 프리미어 프로를 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어떻게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뭐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 혹은 스마트폰 있으시면요. 그걸로 강의 틀어주시고 실습은 컴퓨터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 창 하나가 뜨는데요. 저는 기존에 이제 작업하던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뜨고 있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창 하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뜨는데요. 저희는 오늘 2번째 시간이니까 2주차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이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기존에 작업하던 공간으로 경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경로를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편집한 프로젝트 파일이 어디 있지? 하고 막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경로 설정해 주시고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 바탕화면에 이렇게 폴더 하나가 생겼죠. 이렇게 해주시고 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타나실 거예요. 이제 처음 프리미어 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꽉 차게 나타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이제 폴더를 정리하고 나서 시퀀스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퀀스 만드는 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단축키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시 단축키 생각이 안 나신다 하시면 파일, 새로 만들기, 그리고 시퀀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저희가 아까 해상도는 1920에 1080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시퀀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맨 위에 여기 RE, ARRI라고 써져 있는 부분 요거 눌러주시고 1080p에 29.97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이 시퀀스는 편집할 시퀀스 이름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2주차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시퀀스 하나가 생기고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2주차라고 하나에 이렇게 시퀀스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라는 거는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3주차라고 적으면은 이 옆에 3주차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2주차, 3주차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편집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만들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요거 다음에 저희가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처음에 목차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1주차 복습을 했고요. 2주차에는 자막을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보고 이 단색 배경 혹은 그라데이션 배경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요. 여기 앞에 타이틀 자막을 넣어 보고 혹은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대사 자막도 넣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경음악이랑 효과음을 넣어 볼 텐데요. 오디오 필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배경음악을 넣고 이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효과음도 넣을 거고요. 넣고 나서 볼륨 조절하고 소리가 점점 작아지거나 혹은 점점 커지거나 이런 거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또렷하게 만드는 거를 해볼 거예요. 간혹 영상 편집하다 보면은 막 목소리에 노이즈가 껴서 제대로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목소리 톤을 살짝 조정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영상을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영상을 출력하는 단계인데요. 압축과 코덱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내보내 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청 주셨던 단축키 모음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축키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요거는 외워두시면은 작업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추천까지 드릴 텐데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폰트 음원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 전송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자막을 넣을 거예요. 우선은 자막을 달 텐데 배경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배경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유튜브 보다 보면은 여기 막 흰색 배경, 빨간색 배경, 무지개 배경 이런 식으로 바탕에 어떤 도화지 하나가 깔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배경을 만들 때는요. 여기 이 프로젝트 패널 있죠. 여기 하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고 폴더가 있고 새 항목 만드는 게 있고 휴지통이 있어요. 여기서 항상 무언가를 새로 만들고 지우고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새 항목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색상 매트를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이제 새 색상 매트라는 게 뜨면서 여기 밑에 저희가 처음에 시퀀스 만들었을 때 설정되었었던 내용들이 뜹니다. 사이즈가 맞는지 이런 것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색상 피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이 라인 있죠? 요거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은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이 되셨다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이동해서 명도와 채도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밝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요. 밑으로 갈수록 선명해지고 위로 갈수록 조금 어두워져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색상을 골라볼 텐데요. 저는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흰색 같은 경우는 색상 코드는 FFFFF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뜰 텐데 알아보기 쉽도록 저는 여기에 흰색 배경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패널에 나타날 거예요. 저처럼 목록으로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이거 눌러주시면 썸네일 형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썸네일 형식으로 볼 때는 내가 만든 영상이 어떤 건지 확인할 땐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조금 빠르게 훑어볼 때는 이렇게 목록형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주로 목록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뒀고요.
요거는 편하신 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 배경까지 만들어 주셨으면은 배경을 여기로 가지고 와볼 텐데요. 자, 요거를 쭉 클릭하셔서 쭉 잡아당겨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 흰색 배경을 꾹 누른 상태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여기에 흰색 배경이 들어오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딱 5초 정도, 4초 29프레임 정도 길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길이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길이만큼 이렇게 늘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끝에 빨간 색깔 커서 떴을 때 줄이거나 느리거나 이런 식으로 길이기는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컬러는 더블 클릭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네, 만약에 이미 이렇게 컬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바꾸고 싶다 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또 이렇게 빨강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고 대신 이렇게 컬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복사를 해서 여기 컬러는 빨강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빨강으로 바꾸면은 여기도 빨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건 안 되고 우선 하나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이렇게 만드시고 또 하나 다른 거 쓰고 싶으시면은 이 흰색 배경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를 복제해 주시는 거예요. 복제해 주시고 나서 놓아주시고 이 복제된 거를 빨강으로 바꿔보면은 얘는 흰색 그대로 있고 얘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매트 같은 경우는 다른 컬러 쓰시고 싶으실 땐 복사가 아니라 복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빨간색은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흰색 배경이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타이틀 자막을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틀 자막이라는 건 보통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드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 영상 중간중간에 목차를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강의 자료에 보시면 완성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프리셋은요. 클래스 101에서 보통 강의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자기소개 영상 찍으실 때 이런 식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거 샘플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배경을 만드셨으면 자막을 달아야 하는데요. 자막을 다는 방법은 이쪽에 도구 모음이 있어요. 이 도구 모음에서 여기 T 있죠? 문자 도구라고 하는데 이거 클릭해 주시고 여기 화면에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은 빨간 색깔로 텍스트 상자가 뜨게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문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소개 영상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글씨가 흰색인데 배경도 흰색이라 아마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거 이따가 조절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우선 여기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상 편집 강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각자 원하시는 소개 문구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었으면은 여기서 창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기본 그래픽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우측에 이런 식으로 기본 그래픽 창이 뜰 텐데요. 이렇게 패널 확대해 주시고 편집 눌러보시면 여기에 글자가 적혀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칠을 검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글자를 전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바꿔주시고요. 오타를 조금만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다 적어주셨으면은 지금부터 글자의 위치라든지 폰트, 컬러 같은 것들 조금씩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원입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걸 편집하시려면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텍스트 보시면은 이 부분
지금 애플보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 이 부분에서 폰트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즐겨 쓰는 폰트인 G마켓 산스체 이거 클릭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폰트가 바뀌었죠. 여기서 조금 글씨 두껍게 하고 싶으시면은 저는 이제 미디움 요거를 눌러봤고요. 요거 옵션 같은 경우는 처음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때 그 폰트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어야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폰트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포 볼드체라고 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굵기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텍스트 타이틀, 가장 타이틀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정렬이에요. 정렬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정렬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보시면 정렬 및 변형이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 필수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 이것도 눌러주시는 거예요. 가로, 세로 이렇게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옆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위로 보내냐, 아래로 보내냐, 왼쪽 맞추냐, 오른쪽 맞추냐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셔야 되는 거는 요거 텍스트 가운데 맞춤 요것도 해주셔야지 글자를 계속 수정해도 이 가운데 위치에 맞춰서 글자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항상 해주셔야 되는 건 텍스트도 가운데로 맞춰주시고 아예 이 글자 위치 자체도 이렇게 가로 세로 맞춰서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세 개는 꼭 기억해 주셔서 정렬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정렬이 맞춰져 있으면 앞으로 어떤 글자를 계속해서 수정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글자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다고 하셔도 위치가 변함없이 나타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저는 이 흰색 배경 길이기에 맞춰서 텍스트 길이기도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사이즈를 조금 조절을 해볼 텐데요. 지금은 이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조금 화면에 가득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조금 줄일 텐데 처음에 사이즈를 줄일 땐 이게 내 영상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이는지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보호 여백 요거를 이렇게 켜주시면은 가이드선이 나타나면서 내 글자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우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항상 텍스트 레이어 요거 클릭해 주셔야지 기본 그래픽의 창이 나타나게 돼요. 항상 클릭해 주시고 편집에서 요거 한번 클릭해 주고 이 창이 나타나면 전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지금은 100으로 되어 있죠? 글꼴 크기를 의미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커지고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조금씩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줄이시면서 사이즈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70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밑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들도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강사 이원입니다. 이걸 작성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밑에 텍스트 레이어 하나를 또 만들어 줄 텐데요. 이 레이어 하나에 같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텍스트 문자도 클릭해 주시고 그 밑에 클릭 그리고 밑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 선택해 주시고 텍스트 가운데 맞춤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주시고 굵기는 얇게 하고 레이어 크기는 한 50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위치가 마음에 드시면 이런 식으로 배열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수정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반갑습니다가 클릭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 표시가 있어요.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콘인데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이걸 드래그 하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위치를 이동하실 수가 있고 Y축은 위아래로 이렇게 글씨를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가운데 맞춰주시고 저희는 위아래로만 이동할 거기 때문에 가로 가운데 맞춤 누르고
Y축만 조절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한 650 이렇게 정확히 원하는 수치가 있으면 클릭하신 다음에 직접 원하는 수치를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메인 텍스트 타이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검은 색깔로 할 거지만 색상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똑같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모양에 7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7을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지금 색상이 바뀌고 있죠. 이런 식으로 빨강에서 뭐 주황, 초록, 파랑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이렇게 미리 보시면서 내 폰트가 배경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인지 이것도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고 있고 저는 검은색으로 다시 맞춰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테두리도 정할 수가 있는데요. 테두리는 이 선을 활성화 이렇게 시켜주시고 지금은 선이 흰색이라서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은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빨간 색깔 선 해주시고 확인. 그리고 지금은 선 굵기가 1이라서 보이지가 않는데 이걸 이렇게 쭉 드래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 만드는 것도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테두리는 저는 보통은 10 정도, 10에서 15 정도가 테두리 사이즈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글자가 검은색이라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흰색의 테두리만 나타나 있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테두리는 이런 식으로 입혀주시면 되고요. 이제 배경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배경은 우선 선을 한번 꺼주고 칠은 흰색으로 만든 상태에서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배경을 만들 때 선과 마찬가지로 배경 옆에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배경이 생겼죠. 이게 프리미어 CC 이전 버전에서는 배경을 만들려면 여기 펜툴 꾹 눌러서 직접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똑같이 맞춰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또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배경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글자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은 살짝 검은색은 아니고 찐 회색 정도 사이즈로 그런 컬러로 되어 있는데 눌러주시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불투명도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100%면은 이 배경이 100% 불투명하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 왼쪽으로 조금씩 줄일수록 투명하게 바뀌면서 색깔이 조금씩 연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네모의 사이즈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네모의 사이즈는 이렇게 이 밑에 있는 사이즈 조절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의 크기도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에 딱 맞춰서 사용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두운 영역 요거는 뭐냐면 그림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글자에 그림자를 넣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불투명도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선명하게 할 건지 혹은 조금 부드럽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결정해 주실 수 있고 이렇게 크기, 그림자가 얼마큼 클 건지 이것도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거리예요. 어느 정도로 그림자를 거리를 위치시킬 건지 그리고 각도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따로 조절하는 것보다 딱 한번 눌렀을 때 나타나는 기본 값으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저는 제가 조절을 해서 조금씩 수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돌려보면 이렇게 기본 값에서 이 불투명도 이 정도만 조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샘플에서 봤던 그 웰컴이랑 그 선 찍찍 그어져 있는 그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 여기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선을 한번 그어볼 건데요. 선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펜독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 클릭 한번 해주시고 우선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펜 선택 그리고 뚝 누르고 선의 길이만큼 또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 하나를 그어주시면 여기 그래픽 패널에 이렇게 모양, 쉐이프라는 모양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이 모양 레이어,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찍 그어놓은 그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보시면은 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색깔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하고 사이즈는 한 4 정도 바꿔볼게요. 바꿔주면은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선택도구로 나오면 이렇게 선 하나가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펜으로 그린 거는 선이기 때문에 이 칠을 채워주시지 말고 이 선의 활성화를 이렇게 시켜주시고 선 색깔 그리고 선 사이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선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 가로 가운데 눌러서 정렬해 주시고요. 일단은 위치는 이렇게 두시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해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V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모양 레이어 하나가 복사가 되어 있죠.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맨드 C, 커맨드 V,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온 게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꿔볼게요.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위, 얘는 아래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글자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해주시고 이 아래에 있는 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었던 X축, Y축 있죠? 이 Y축을 아래로 쭉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선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까 봤었던 이런 공간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웰컴이라는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텍스트 문자 도구 눌러주시고 클릭 그리고 웰컴이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웰컴 이렇게 작성이 되었죠? 이렇게 해주시고 폰트 마찬가지로 바꿔주시고 사이즈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조금 키워서 60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치는 가운데 정렬, Y축만 조정해서 이렇게 내려주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웰컴이 작성이 되었죠. 요거 전체적으로 한번 내려주고 싶으시면은 전체 선택을 하셔도 좋지만 우선은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위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래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정렬이 되었어요. 요거를 똑같이 가운데로 맞춰보시려면 아래랑 위를 동시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지게 되고요. 혹은 뭐 이런 버튼 눌러주시면은 요거에 맞춰서 정렬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왼쪽에 맞추고 싶다 하시면 왼쪽 버튼 눌러주시고 오른쪽 맞춰주시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선 이 웰컴이 들어갈 이 사이즈를 조금씩만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내려주고 그리고 아래 부분 여기도 이 정도로 한 445, 이 정도로 맞춰주고요. 이 웰컴 글자를 이렇게 이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정확한 위치가 헷갈리신다면은 전체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세로로 정렬 맞출 것인지 세로로 분포 맞출 것인지 이게 뜨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운데 다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 요거 눌러주시면은 정확하게 중앙에 또 위치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기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조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올려볼게요. 555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보호 여백 한번 꺼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텍스트 처음에 타이틀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 효과음을 넣거나 뭐 글자가 투명했다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효과를 추가를 해보시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사 자막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